웹소설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 업체를 인수해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라면 굉장히 기분 좋을 뉴스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뉴스는 네이버가 왓패드라는 글로벌 1위 웹소설 업체를 인수했다는 내용인데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각종 드라마의 원작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최근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런 스위트홈이라는 작품, 경이로운 소문이라던가 그런 작품들이 모두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고, 이런 컨텐츠 IP가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지를 확인을 하게 된 이런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이런 컨텐츠 IP를 가진 회사들을 인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트홈이나 천리마마트, 이태원 클라스,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이런 작품들이 2차로 생산이 돼서 넷플릭스나 TV 채널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웹툰은 웹툰 분야에선 세계 1등이고 이런 식으로 웹툰 IP를 활용해서 영상이나 게임으로 확장을 해나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미권을 꽉 잡고 있는 왓패드, 웹소설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 업체를 인수해서 이들도 역시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계속해서 이 웹소설들이 2차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 이 많은 IP들을 하나로 합쳐서 연결을 시켜버리겠다라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웹툰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만 따로 떼서 상장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5조에서 10조 원까지의 기업 가치가 예상되는 회사다라고 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죠. 여기에 웹소설이 갖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왓패드라는 회사를 간략히 살펴보면은 텐센트가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그만큼 탐을 내면서 컨텐츠 IP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침을 발라놨던 그런 회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왓패드에 올라온 소설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장르별로 컨텐츠를 즐기실 수도 있고, 컨텐츠 하나를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서 보시다가 해당 위치별로 아예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웹소설 얘기를 하는 김에 간략히 살펴보고 가면 한국에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웹툰을 키운 것처럼 웹소설 업체들도 아직은 네이버 다음급은 아니지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뭐 조아라라던가 문피아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고, 문피아 같은 경우는 뭐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상장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얘기가 나온 김에 네이버라는 회사를 한 번 더 크게 살펴보고 가면요, 크게 사업 구조를 나눠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검색 플랫폼,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네이버 페이로 파이낸셜을 키우고 있고, 그 외가 이 웹툰과 동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컨텐츠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본 야후저팬이랑 피를 섞어서 합병법인인 그 Z홀딩스를 지분을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뭐 기업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짤막하게 하나 관련 지식을 알고 가면 이러한 거대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업부별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그에 맞게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부분을 다 쪼개서 각각에 맞는 기업 가치를 매긴 다음에 그걸 다 합쳐서 전체 기업 가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Sum of the Parts Valuation이라는 기업 가치 평가법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웹툰 사업에다가 왓패드 사업, 이런 컨텐츠 IP 사업들을 계속 얹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웹툰, 동영상 같은 것들이, 동영상은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이라던가 인플루언서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이 분야에서도 단순히 이제 웹툰 분야에서 왓패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 분야에 힘을 실는 게,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아예 의기투합을 해서 지분을 맞교환하겠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BTS만 있는 게 아니라 위버스라는 팬들이 덕질하는 플랫폼을,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각종 글로벌 연예 기획사들과 손을 잡고 글로벌 연예인들을 입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는 이런 막강한 브이라이브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위버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기반이 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힘을 합쳐서 같이 키워보자.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좀 신기했던 게, 빅히트가 예전부터, 상장 전부터 우리의 경쟁자는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네이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테크 회사에 맞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버랑 실제로 손을 잡는 것
정도까지 보이다 보니 신기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협업들이 이 컨텐츠 부문의 비즈니스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저는 네이버 주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컨텐츠 부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가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특히 최근에 많이 크고 있는 게 이 쇼핑이 핫 이슈죠.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를 네이버와 쿠팡이 양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최근에 쿠팡의 나스닥 상장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데 기업 가치가 30조 이상일 거다, 뭐 내부적으로는 뭐 40조 얘기도 하는데 30조 이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근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네이버와 쿠팡을 커머스 분야에서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 둘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는 C2C,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C2C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서 연결만 하죠. 그래서 뭐 고정 비용이나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셀러들을 많이 들여와서 더 많은 품목을 구매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회사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 페이 같은 핀테크 비즈니스를 잘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적립금이 쌓이면은 웹툰이나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하지만 쇼핑만 놓고 보면 C2C 연결에만 집중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B2C 비즈니스가 훨씬 크죠. 그래서 물류센터도 직접 짓고 직배송하고 물건도 직접 사입을 해서 자기들 센터에 보관을 하고, 아무래도 B2C 기준의 비즈니스가 크고, 아마존이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한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두 개의 비즈니스의 근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1대1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큰 이커머스라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커머스 회사들이 거래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산정이 많이 되다 보니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 3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는다고 하면 네이버의 이커머스는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아야 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 모델의 차이점과 시장이 다르다는 점, 어떤 뜻이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한국 시장에 네이버가 상장돼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투자자 풀도 다르고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들 수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 자금이 밀려드는 미국이 기업 가치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보면 쿠팡의 거래액이 한 20조 원 전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래액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한 1.5배 정도, 그리고 뭐 많으면 2배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쿠팡보다는 조금 더 네이버와 사업 모델이 비슷한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베이 코리아라던가 요기요,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비즈니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들의 배수가 거래액 대비 한 0.5배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얼마 전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각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단순히 음식 배달이 아니라 음식점이라는 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커머스 연결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인수된 가격이 거래액의 0.6배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여타 이커머스 업체들의 배수 평균인 0.5, 0.6 정도를 대입해보면 네이버 쇼핑에서 올해 예상되는 거래액 33조 원에 0.5배의 GMV, 여기는 PS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GMV라고 생각했을 때 한 15조 정도 밸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플랫폼이야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파이낸셜 부분, 신성장 동력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면 미래셋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확장을 하고 있죠. 이제 네이버 페이뿐만이 아니고 이 스마트 스토어, 입점한 셀러에 대한 대출을 시작하는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셀러들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 쇼핑을 갖고 있는 네이버도 당연히 이런 핀테크를 얹어서 대출을 통해서 마진이 잘 나오는 사업을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분야도 앞으로 계속해서 커 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이 이제 56조 수준인데요. 왓패드 인수 뉴스, 빅히트와 뭐 피를 섞었다라는 뉴스,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탄 상황인데요. 이 56조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뭐 정답은 아니고 이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하신 숫자인데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사다. 이 기업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웹툰이나 동영상,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왓패드라는 컨텐츠 회사를 인수한다는 뉴스, 쿠팡이 나스닥에 30조에 상장한다는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뉴스, 이런 뉴스들이 네이버라는 큰 하나의 회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저는 네이버 주주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하나하나가 다 잘 컸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다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이슈가 있으시면은 아래 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